네, 안녕하세요. 우리 통합과 1학년 친구들. 쌤이 두 번째 영상, 운동량과 충격량 관련된 영상입니다. 앞에서 쌤이 연결해서 하려고 했더니 너무 용량이 커가지고 잘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는 운동량과 충격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잊지 않아야 되는데 운동량이 무엇이고 충격량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운동량이 뭔가요? 운동량. 기억이 안 나시나요? 쌤 혹시 쌤이 가장 똑똑한 친구 누군지 아시나요? 그쵸, 우리 리아가 있습니다. 쌤이 한번 리아에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아리야, 운동량이 뭐야? 운동량은 물리학에서 물체의 속도 질량에 관련된 물리량입니다. 운동량의 국제 단위는 뉴턴초 또는 킬로그램 미터 매 초이고 통상적인 기호는 라틴 소문자 P입니다. 오, 역시 쌤이 친구 리아 너무나 똑똑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억이 났을 겁니다, 아마. 자, 운동량은 우리가 운동 효과, 운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서 뭐 곱하기 뭐라고 했었죠? 그쵸, 우리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이다. 자, 이거 선생님이 문자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우리 P는 mv, 우리 리아도 알려줬죠? 라틴 소문자 P 운동량이고 질량 M 속력 V. 자, 이 경우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력이니까 그러면은 질량의 단위는 뭘 씁니까? 기억나시나요? 그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속력의 단위는 대부분 미터 퍼 세크 쓰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운동량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운동량 개념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볼링핀 쓰러뜨리는 걸로 선생님이 설명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또 우리 잊지 않아야 되는 또 중요한 물리량 한 가지 더, 마지막 충격량입니다. 충격, 물체가 받는 충격이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했고요. 그럼 당연히 그 충격이 크려면은 선생님이 물체에 가는 힘이 어떨수록, 그죠? 클수록, 충돌 과정에서 받는 힘이 클수록 힘, 그리고 당연히 힘을 받는 충돌 시간이 길수록이기 때문에 충돌 시간. 힘 곱하기 충돌 시간이고요. 선생님 문자로 쓰면은 우리 충격량은 I는 F 곱하기 충돌 시간 델타 T로 선생님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T 아일랜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FT 충격량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우리 친구들 충격량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이때 여러분 단위도 우리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 단위. 자, 그럼 충격량의 단위는 뭔지 보겠습니다. 힘의 단위 뉴턴이고요. 시간 초 써서 뉴턴 초, 뉴턴 세크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여러분? 자, 우리 충격량은 힘 곱하기 충돌 시간으로서 충돌하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쌤이 한 가지 더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우리 운동량과 충격량에서는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되는 거 바로 뭡니까? 그죠?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체가 충돌을 하면은 결국엔 물체의 뭐가 바뀔까요? 자, 운동하던 물체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MV만큼 질량이 M이고 속력이 V만큼 움직여서 MV만큼 운동량을 가지고 있던 물체가 충돌을 하게 되면은 속력이 바뀌겠죠. 그죠? 뭐 MV' 이렇게 속력이 바뀔 텐데 그때 우리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뭐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속력이 바뀌는 결국에는 운동량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운동량 변화량. 즉 그러면 여러분, 충돌하는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돌하면서 받는 힘과 충돌 시간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충돌 과정에서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 되시겠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결국에는 충돌하는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은 충돌하면서 받는 힘과 충돌 시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충돌 과정에서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곧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이다 라는 거. 즉 충격을 받은 만큼 물체의 운동량이 바뀌겠죠. 따라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까먹지 마세요. 충격을 받은 만큼 물체의 운동량이 변한다. 즉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이 변화량과 같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너무나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쌤이 그때 계란이 떨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했었어요. 우리 동일한 계란이 왔어요. 그죠? 자, 질량이 m으로 같은 질량이고 동일한 계란을 쌤이 떨어뜨릴 거예요. 하나는 어디에? 그죠? 이불에. 엠보싱 빵빵. 자, 하나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때 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하기 직전에 우리 계란이 속력 어떨까요? 그죠? 둘 다 어떤 V라는 속력, 같은 속력 가지고 있겠죠. 그럼 충돌 직전에 계란의 운동량 MV였는데 충돌하고 나면은 얼마가 되나요, 속력이? 속력이 0이 되니까 당연히 운동량 또한 0이 되죠. 자, MV만큼의 운동량 가지고 있던 것이 0이 됐어요. 자,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던, 이불에 떨어지던 결국에는 운동량의 변화량 어때요? 델타 P 같습니다. 그죠? 운동량 변화량 같아요. 자, 운동량 변화량 같다는 말은 결국에 또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운동량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니까 충격량이 같다는 거죠. 근데 왜 충격을 받은 정도, 충격량이 같은데 왜 계란이 상태는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뭐 둘 다 깨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불에 떨어뜨린 것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것은 좀 덜 깨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멘트 바닥에 계란을 떨어뜨린다면은 엎드려 빡 하고 이제 박살이 난다면은 우리 이불은 그것보다는 좀 덜 깨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그걸 설명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죠? 이 두 경우에 뭐는 같다. 그죠? 충격량은 같다. 충격량이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충격량은 뭡니까? 그죠? 힘 곱하기 충돌 시간이에요. 자, 충돌 시간을 비교해보면은 지금 이불에 떨어지는 것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때보다 충돌 시간이 어때요? 그쵸? 조금 더 깁니다. 자, 이불에 떨어지는 경우에 충돌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받은 충격이, 힘이 작은 거죠. 반면에 시멘트 바닥 같은 경우에 빡! 하고 떨어지니까 충돌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만큼 더 충돌할 때 받는 힘이 크기 때문에 계란이 더 큰 힘을 받았기 때문에 더 박살이 나는 거죠. 수업 시간 쌤이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물체가 충돌할 때 만약에 충격량이 같은 경우라면은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은 물체가 받는 힘이 줄어서 물체가 받는 충격도 작아진다는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뭐 자동차가 상자에 충돌할 때, 벽에 충돌할 때 비교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포수가 글러브로 야구공을 잡을 때 몸쪽으로 당기면서 잡냐 아니면은 몸쪽으로 당기지 않고 잡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차이가 난다고 했었죠. 특히 우리가 포수가 글러브로 야구공 잡는 건 우리가 그래프로도 우리가 봤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그래프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그래프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충돌 시간에 따른 물체가 받는 힘을 비교했을 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충돌 시간에 따른 힘이 그래프가 꼭 이런 모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뭐 힘을 또 동일하게 받는 힘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점점 증가하는 힘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고 그건 문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충돌 시간에 따른 받는 힘을 그리면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랬을 때 우리 이 아랫 면적의 넓이가 바로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랫 면적의 넓이가 곧 그죠? 힘 곱하기 충돌 시간으로서 충격량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쌤이 지금 가그래프를 우리 포수가 공을 잡을 때, 야구공을 잡을 때 몸쪽으로 당기지 않고 잡을 때라고 할게요. 자, 가가 몸쪽으로 당기지 않고 그냥 잡았을 때를 가라고 하면은 자, 몸쪽으로 당기면서 잡는 경우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이 동일한 공으로 동일한 속력으로 지금 MV만큼 오던 걸로 제가 잡았어요. 포수가 잡았어요. 그러면은 속력이 0이 돼서 운동량이 0 되겠죠. 결국에는 이 몸쪽으로 당기면서 잡냐 아니면 당기지 않고 잡든 결국에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MV로 똑같아요. 즉 충격량이 같아요. 그런데 몸쪽으로 당기면서 잡는 경우에는 우리 충돌 시간을 길게 주는 거죠. 따라서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이 면적은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되는데 충돌 시간을 길게 주니까 우리 요거를 쫙 이렇게 당긴다고 생각하세요. 자, 요걸 쫙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 받는 힘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 같은 경우에 여기 아랫 면적의 넓이는 동일하겠지만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하지만 충돌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이 크기가 받는 힘이 크게 작아지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동일하죠.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은 받는 힘은 줄어든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장치들 뭐 에어백도 그렇고 범퍼도 그렇고 뭐 도로의 가드레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전을 위해서 충돌 시 받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받는 힘을 줄여야지 안전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원리죠.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그러면은 뉴턴의 운동 법칙과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을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 상황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요 밑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 최종 정리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가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교과서상에서 자동차가 있고 그리고 자전거 누가 봐도 자전거예요? 자, 자전거가 있을 때 두 개의 충돌했을 때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때 누가 더 많이 다치느냐라는 거 있었죠. 자, 먼저 선생님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한번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는 운동량 충격량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을 활용한다면 자동차가 자전거에 가하는 힘과 자전거가 자동차에 가한 힘이 그게 어떨까요, 여러분? 자동차가 자전거에 가한 힘과 자전거가 자동차에 가한 힘이 그게 어때요? 무슨 법칙에서? 그죠? 작용반작용 법칙에서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질량이 차이가 나죠. 질량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그죠? 우리 자동차는 질량이 크고요. 우리 자전거는 질량이 작아요. 그러면 우리 힘과 질량을 아니까 가속도를 알 수 있겠죠? 자, F는 ma니까 이 경우에 질량이 큰 자동차의 경우는 가속도가 작고요.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 질량이 작으니까 가속도가 클 수밖에 없겠죠. 자전거의 가속도가 훨씬 더 크고요. 자동차의 가속도가 더 훨씬 작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 사람이 여기 있어요. 선생님 그려줄게요. 자,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질량 자동차에 비해서는 다들 작을 테니까 그러면 또 다른 같은 질량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사람이 받은 힘이 클수록 사실 사람은 크게 다치는 건 텐데 그때 사람이 받는 힘을 쌤이 써준다면 F는 m' 사람의 질량 곱하기 그 사람의 가속도일 텐데 그 가속도가 누가 더 컸어요? 질량 같을지 몰라도 자전거에 타고 있는 사람의 가속도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훨씬 더 큰 힘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더 크게 다치는 거죠. 반면에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전거에 타고 있는 사람보다는 가속도가 작고 따라서 작은 힘을 받아서 더 안전한 거고요. 되겠습니까? 물론 또 우리 자전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한 이유는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안전벨트도 없고요. 에어백도 없으니까 이 방향 그대로 이속력 그대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는 멈춰도 사람은 계속 가죠. 그렇기 때문에 쭉 날아가지고 크게 다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한 거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질량이 다른 자동차하고 자전거가 충돌했을 때 운동량 충격량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걸 또 그릴게요. 누가 봐도 자동차, 누가 봐도 자전거입니다. 너무 잘 그렸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자동차랑 자전거가 지금 충돌을 했습니다. 자, 충돌하는 경우에 이때 여러분 받은 힘은 어떻다고요? 자동차가 자전거에 가한 힘과 자전거가 자동차에 가한 힘이 어때요? 똑같죠, 어차피. 그죠? 힘 같아요. 작용반작용 법칙에서. 그런데 그 충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부딪힌 거잖아요. 그죠? 그럼 충돌 시간 또한 어떨까요? 충돌 시간? 그죠? 같죠? 자전거는 안 부딪히는데 자동차 혼자 부딪힐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충돌 시간도 같아요. 그럼 여러분, 힘이 같고 충돌 시간이 같고 그게 뭐가 같다는 거예요? 그쵸? 이 자동차나 자전거나 충격량은 같아요. 되겠습니까? 자, 힘이 같고 충돌 시간 같기 때문에 당연히 충격량 또한 같습니다. 즉, 자전거가 받은 충격량이나 수동차 받은 충격량이나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충돌한 다음에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길다면 걸린 시간이 길수록 우리 이 자동차하고 자전거가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떨까요? 그죠? 충격량이 같은데 우리 이 경우에 충돌 시간이 충돌한 다음에 정지할 때 걸린 시간, 즉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다고요?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그때 받는 힘은 더 작은 힘을 받는 거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덜 위험한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기 위해서 자동차 앞에 범퍼가 있는 거라고요. 잘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운동과 충돌 그리고 안전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힘들 테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우리 다들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언제나 응원합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가 선생님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시죠?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